자, 이번에는 젠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div 하고 탭 누르면은 div는 탭가 생겼고, 그리고 섹션 해가지고 탭 누르면 탭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A도 탭을 쓰면 되죠. 그런데 이 젠 코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들을 좀 줄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를 쓰시고 이 대괄호 쓴 다음에 네이버닷컴 이렇게 쓰고 뭐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넣어야 된다. href를 넣어야 되네요. href는 콤마 https에다가 이렇게 하고 콤마. 자, 요렇게 쓴 다음에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꺽쇠가 대괄호 꺽쇠가요. 그 태그 안에 들어갈 이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대괄호를 또 쓰고 우리 타겟 쓰신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어서 쓰게 되면은 한 번에 써져요. 태그가. 이런 걸 젠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또 div 섹션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태그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태그 안에 태그를 쓸 때 지금 쓴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태그를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죠. 이거 알아서 좀 미리 보기를 해주네. 좋다. 이 위에 있는 이런 태그를 쓸 때,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태그, 여기 있는 태그, 앞에 태그, 속에다가 이제 이 태그를 감싸줘라고 하는 그런 놈이에요. 얘가 여기 닫는 태그 막 이런 거랑 같은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젠 코딩을 할 때 이제 이거를 부모 태그라고 하거든요. 부모 태그에다가 이렇게 자식 태그 넣어줘 라고 하는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감쌀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쓴 거는 곱하기예요. 별표 해가지고 3 했죠? 3개 태그 이렇게 그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의 태그가 전부 다 부모 자식 관계로서 이게 감싸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간략하게 쓰고 탭을 누름으로써 한 번에 이 태그들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태그가 어마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계속 해보세요. div에다가 곱하기 넣고 5개 이렇게 누르고 탭 누르면 그냥 div 태그 5개가 나와버리는 거고요.
div에다가 이제 중괄호 같은 걸 쓰게 되면요. 이제 중괄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태그를 쓰시고, 대괄호는 이 태그의 어떤 속성을 아예 부여할 수 있죠. href, 하이퍼링크, 그리고 타겟 이런 거 자체가 속성으로서 아예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걸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괄호로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태그의 내용으로서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섹션 중괄호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섹션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써주시고 탭을 누르면 섹션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곱하기를 하면은 태그의 개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태그 젠코딩하는 줄여 쓰는 거로써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번 풀어봤던 그 네이버가 구글 카카오로 이동을요. 다시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서 이거는 그냥 진짜 천천히 한번 써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것만 쓰시면 돼요. 이거를 막 잘 써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거 몰라도 되죠. 태그를 쓰는 것만 잘 쓰면 되는데 이거 근데 익혀주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A 태그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좀 그려야 되겠죠? A 태그에 속성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넣는다는 거고. 그리고 내용으로서 넣으려고 하면은 중괄호 이런 데다 지금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코드에 들어가야 될 속성으로 쓰는 href 넣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넣을 것도 또 필요해요. 타겟 언더바 블랭크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이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된다. 한 번에. 한 번에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있었고요. 이 태그의 내용이라고 계속 표현했잖아요. 이 태그의 내용을 태그라고 하는 거를 엘리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엘리먼트라고 하면은 태그의 시작과 끝을 전부 다 통칭해가지고 엘리먼트라고 한다고 해요. 태그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거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비슷. 네. 비슷하다는 표현이 여기 지금 들어가나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태그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엘리먼트 간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방금 이제 언급했던 부모 자식 관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의 관계에는 부모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식이 있고, 이제 형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모, div 안에 섹션 태그가 지금 3개까지 한번 써봤어요.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적혀지게 되는, 그러니까 감쌌죠? div가 섹션을. 그러면 이때 부모는 div가 부모고요. 자식 엘리멘트는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의 부모 엘리멘트는 div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섹션이랑 같은 그 층위에 같은 그 레벨에서 내비게이션 태그도 하나 썼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은 섹션과 형제 관계입니다. 이렇게 형제예요. 그러면 자식도 내비게이션도 div의 자식이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가 제가 막 임의로 만든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비유도 아니고 이거 이 자체가 명칭이에요. parent element, child element 이렇게 해버려요. 영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 div가 태그에다가 내용을 썼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거는 좀 블럭으로 생각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런데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썼을 때 0, 1, 2, 3, 4죠. 이 0, 1, 2, 3, 4라고 하는 게요. 이거 섹션 3개랑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다가 4 넣은 거랑 그래서 0, 1, 2, 3 이렇게 쓰면 자, 이 두 개 위에 두 개와 아래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해요. 0, 1, 2, 3, 4도 이렇게 나오고요. 0, 1, 2,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div가 부모 태그로 이렇게 묶여있는 애고 얘는 그냥 div 섹션,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여있는 애란 말이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자체의 결과물 그런 걸로는 이 부모 관계가 그렇게 큰 어떤 역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역할을 준 이유는 CSS 때문이에요. CSS. 그리고 CSS에서 선택을 할 때 이런 관계로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딨냐 여기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냥 타입 선택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지만 얘가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선택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 선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형제 선택자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플러스. 약간의 이제 속성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어찌됐건. 자, 이 선택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div라고 하는 거에다가 스타일을 줄 거야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은 다 표시를 해봅시다. 자, 핑크라고 하는 div를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고, 그리고 자식 선택을 해볼까요? div에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루다 라고 하면은 이 선택이 되는 애들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일단은. 그리고 이 두 개의 그 코드는 좀 띄워봅시다. 그럼 BR로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형제 선택자. 형제 선택자라고 하면은 섹션에 플러스 해서 내비게이션 하면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그 코드가 얘는 골드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CSS에서 태그를 선택할 때 명확하게 어떤 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타입 선택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고르죠. 전부 다 고른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 자식부터 좀 차이가 생기네요. 자, 지금 div하고 자식 선택자로 섹션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섹션 1, 2, 3 요거 색깔이 칠해지지 않고 있죠. 블루가.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div라고 하는 부모를 가진 섹션에다가 파란색을 칠해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거는 위에 있는 섹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니까 부모 따라서 그 부모를 가진 섹션. 이 아래에 있는 섹션은 부모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독립된 태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 선택자 보시면 이 형제는 같은 라인에 있는 그런 태그죠. 그럴 때 이제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이대로 읽으시면 돼요. 섹션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인데 이때 이 내비게이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선택자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지금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에 골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에만 들어갔어요. 섹션에 이제 형제 옆에 있는 애 같이 붙어 있는 애가 4번으로 지금 들어갔고 아래 있는 애도 마찬가지죠. 아래 있는 애도 옆에 있어서 잘 된 거예요. 선택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 계속 시도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내비게이션 섹션에다가 5번으로서 똑같은 시대가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5번이라고 한 곳에다가 골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은 섹션이 형제니까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분홍색은 누구 거예요? div의 거잖아요. 여기 다른 놈이에요. 이 지금 골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바로 그 점이에요. 형제 선택자라고 했을 때 다시 잘 생각해보면 얘는 근데 또 말이 돼요. 왜냐면 섹션의 형제는 그러니까 섹션 옆에 있는 애라고 하면은 얘는 알아먹을 수 있죠. 4번 내비는. 5번은 이렇게 아는 게 정확하게 사실은 아니죠. 내비게이션의 형제가 5번이죠.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인제에서 5번을 지칭해가지고 5번에다가 골드 넣고 있는 거거든요. 내비의 내비.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하면은 자, 이 형제는요. A 요소 뒤에 나오는 뒤 형제 요소 중 첫 번째 B 요소만 선택이 돼요. 이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A라고 하는 놈의 이런 옆에 있는 이제 아래에 있는 그런 애만 딱 찍거든요. 이 아래에 또 B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다 형제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것만 형제로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문법입니다. 문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섹션으로 하게 되면은 4번에 이제 글이 칠해지고 이거 5번 있죠? 5번 좀 계속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핑크를 그렸을 때 다시 한번 요거는 좀 주석 처리 좀 하고 자 div에 핑크만 했어요. 핑크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div에다가 핑크 그려라고 했을 때 이 div에 해당하는 블럭이 이 전체인 거예요. 전체 그냥 싹 다 그려주고 있는 거가 맞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0번만 태그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싼 태그에 대한 거는 다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다 먹혀 들어가는 건데 CSS에다가 지금 div의 형제 자식 div의 자식인 섹션에만 블루를 줘라라고 하면 이 코드상에서 겹치는 게 벌써 생긴 거예요. 섹션 코드는요, 섹션 태그는요, 처음에 핑크를 해라라고 하는 게 div의 통으로 묶여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들어간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 뒤에다가 내가 블루를 주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캐스케이딩, 계층적인 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랄까 그냥 지금은 우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택자가 길수록 스타일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선택자가 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만 자식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div 자식의 섹션에 그 자식의 내비가 또 자식이야. 이런 거 돼요. 이렇게 가시면 div의 섹션의 내비가 다 자식이고요. 이런 식의 것에서 div의 섹션의 자식의 내비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를 주라 라고 하는 경우로 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아무것도 레드를 안 칠하고 얘만 딱 레드 칠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길잖아요, 이거. 길잖아요, 이거. 이렇게 간다. 얘가 먼저 먹히는 거예요. 약간 결국에 먹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하셔도 크게 벗어나진 않으실 거예요. 코딩하시면서.